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약식명령 불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죄 주장이나 벌금 감액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B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다행히 사고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서류만 보고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B씨는 벌금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식 재판 청구 기한을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항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약식 명령이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은 원래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다 재판으로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검사는 가벼운 사건에 한해 약식 기소라는 방식을 씁니다. 쉽게 말해 정식 재판까지 가지 말고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청구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로 벌금형만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약식명령에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불복 방법. 그럼 피고인이 벌금이 너무 무겁다 혹은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정식 재판 청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식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약식 명령은 확정되고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고 판사가 직접 공판을 열어 양측 주장을 다시 듣게 됩니다. 정식 재판에서 가능한 전략.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단순히 다시 벌금을 내라는 절차가 아니라 본격적인 재판 과정이 시작됩니다. 첫째, 무죄 주장.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방식이 잘못됐거나 당시 상황이 법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벌금 감액. 피해자가 없는 사건,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 제출, 직장 동료나 가족의 탄원서, 교육 이수 증명 등을 통해 벌금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판사가 오히려 더 무겁게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보통 접수 후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공판기일이 잡히며 판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다시 듣고 증거를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죄 주장이나 벌금 감액 사유를 충분히 의견서와 증거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벌금이 너무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범행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 판사가 벌금을 줄여주거나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약식명령 불복 방법, 즉 정식 재판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만 가능하지만 유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불복하고 싶다면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에서 무죄 주장이나 벌금 감액을 원한다면 반드시 논리적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약식명령서를 받으셨거나 정식 재판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서류 작성이나 정식 재판 청구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안내된 형사 전문 법무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